목요일 사주. 안녕하세요. 목요일 사주 김 목사입니다. 전자책 인생을 바꾸는 하루 30분 사주 120일의 도전 강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간 간목 해보겠습니다. 찻대고 포대고 단도직입적으로 할까요? 35페이지예요. 간목은요, 순양의 나무라고 해요. 허리통이 굵은 양의 나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세겠죠. 내가 꺾이면 꺾였지 굽히지 않는다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큰 아름드리 나무 아래 쉬어가기도 하고요. 또는 여느 생명체들은 구멍을 파서 털을 잡기도 하고요. 내 것을 내어주는 어짐이 있습니다. 간목의 자존심은 말하자면 측은지심 자존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강강, 양약 개념이죠. 순수하다는 거예요. 계산적이라기보다는. 저는 지금 간목의 보편적인 성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간목은 약한 자가 좀 불쌍해 보이면 자존심보다는 배려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간목 앞에서는 좀 눈썹을 8시 20분으로 뜰 필요가 있어요. 뭐든 나오거든. 멋있다 하면 또 나와. 단지 간목의 말을 끊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사주팔자 8개를 다 봐야겠죠. 또한 천간 동물에 비유하면요. 간목은 여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우는 이 뾰족한 얼굴형 때문에 오해를 좀 받아요. 그런데 왜 간목을 여우라고 하냐면 여우를 장자의 기운, 마지적인 기운, 가정적인 동물이라고 해요. 여우는 매우 자기 식소를 잘 챙기는 동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간목은 내 가족, 내 사람, 내 형제 잘 아우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가정을 매우 보호하려는 기질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삼명통해에서는요, 간목을 우레라고 해요. 천둥, 번개. 그래서 간목은 목소리가 크죠. 큰 소리도 잘 쳐요. 그런데 디테일이 약해서 뻘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큰 소리는 쳤는데 결과가 자칫 잘 안 따라올 수 있다는 거죠. 시작은 잘해. 그런데 시작은 있는데 끝이 미미할 수 있다. 그래서 간목은 디테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간목의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목이 이 천간 글자들과의 사이는 관계는 어떨까요? 저는 언제나 전체적으로 뚫어요. 자, 천간과의 관계. 지금 이 간목의 설명은 간목이 일간이라는 전제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갑이 갑을 만나면 어떨까요? 일간 외에 또 천간 어디인가에 연간, 월간, 시간에 갑이 있는 거죠. 나쁘지 않아요. 좋냐, 나쁘냐, 양자택일해라 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세력이 세지니까 요즘 세상은 그래도 양보보다는 자아가 좀 세야 돼요. 내가 센데 강한데 누구를 양보하는 것과 내가 너무 약해 그래서 양보하는 것은 말하자면 뺏기는 거죠. 그 결과는 비슷해도 완전 천지 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갑이 을을 만나면 어떨까요? 을을 만나면 갑은 을목에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좋고 나쁨이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간목은 을목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큰 도움도 안 되고 위협도 안 되고 오든지 말든지 그렇죠. 현실 남매 오늘 같은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을목이 나를 칭칭 감아도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간목이 신약하다 한다면 을목이 있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겠죠. 갑이 화기운을 만나면 어떨까요? 괜찮습니다. 병을 만나도 좋아요. 병화는요, 천간의 대부분의 글자와 잘 지내요. 간목은 정화도 괜찮습니다. 간목은 등치가 있어서 나의 에너지에 쓰임을 주는 화기운은 아주 좋아해요. 그렇다고 해서 화기운으로 해서 간목의 에너지가 막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간목이 토기운을 만나면 어떨까요? 간목에게는 무토보다는 기토가 낫죠. 기토는 양질의 토기운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실속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무토는 광활해서 간목이 신약하면은 좀 외롭다, 자칫 인생 무상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죠. 간목은 말하자면 토기운이 지지로 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갑이 경을 만나면 이건 아주 별로예요. 신금을 만나도 별로입니다. 금목 상쟁이라고 그래서 경금이 간목을 후려치거든요. 신강하면 좀 덜 까이는데 신약하면 허리가 끊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신강은 안 배우셨는데 말하자면 신강 신약은 사주에서 내 기운이 세냐 아니냐 이거든요. 신강하면 간목이 금기운을 받아들이고 신약하면 금기운이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신금도 간목이 신약하면 무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칼로 옆구리를 쿡쿡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지는 않아도 아파, 쓰려, 괴로워.
갑목이 수기운을 만나면 어떨까요? 임수를 만나면 갑목이 지지로 수기운을 만나면 좀 나은데 위에서 때려 부으면 과한 비가 오듯이 하면 그건 좀 좋은 건 아니에요. 뭐든 과유불급이니까 지지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임수보다는 개수가 좀 낮죠. 자작자작 필요한 만큼 물을 주니까 낫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갑목과 지지의 관계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갑목을 기준으로 지지를 붙이면 양은 양끼리라고 했고요. 그래서 6개의 갑자가 나옵니다. 해서 이렇게 갑자, 갑인, 갑오, 갑진, 갑술, 갑신이 나오는 거죠. 신살 이런 거 빼고 오행으로만 설명을 해볼게요. 갑목이 주어이고요. 자, 갑자부터 하겠습니다. 갑자는 어때요? 나무가 물을 깔고 있죠? 물이 나를 생해주니 좋아요. 수생목이에요. 제가 체형 변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수는 양의 얼굴로 음의 기운을 내포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갑자는 배포가 큰 듯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칫 의존성이 생기는 거죠. 말하자면 갑자는 나를 끌어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보이지만은 좀 의타적이라는 거죠. 물이 많으면 갑목의 기질이 약해져요. 물 먹은 듯 처진다고 하잖아요. 점잖은 듯 생각이 많고 어떨 때는 좀 우울하다고 할까 진짜 가라앉기도 하죠. 갑자는 밝아도 돌아서면 뭔가 뭐지 걱정 있나 겁이 나나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자, 갑자는요, 수기운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각, 기획, 아이디어 이런 게 좋죠. 그러므로 갑자는요, 누군가의 비호 아래, 울타리 아래, 전문가 영역, 내가 드러나는 영역에서 재능을 발휘한다면 아주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이 목을 만나요. 간제 연결로 보면 갑인입니다. 덩치들끼리 뭉쳐져 있는 거예요. 좋은 점, 안 좋은 점이 같이 있죠. 좋은 점은 새를 이루고 있으니 힘이 센 거예요. 자존심, 큰소리 뻥뻥, 고집, 내가 난데, 내가 맞아, 내가 최고, 네가 뭔데 뭐 이런 거예요. 안 좋은 점은요. 또한 자존심, 큰소리 뻥뻥, 고집, 내가 난데, 내가 맞아, 내가 최고 이거죠. 자칫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뭉쳐져 있어서 몰려다니니까 무섭지는 않아. 단지 내부적으로 나와 비슷한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빨리 원조를 주장하듯이 성격이 급해지고 자충수를 두기가 너무 쉬워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갑오, 화기운을 만났어요. 여기도 체형 변화라고 해서 오화, 양의 얼굴로 음의 내면이 있어요. 이름 시생이라고 해서 하나의 음기운이 튀어나오는 시기라서 경거망동하면 이 작은 이름으로 크랙이 생기는 거예요. 그 무슨 동화 같은데 댐의 작은 구멍으로 댐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 갑오도 디테일이 매우 중요해요. 어쨌든 목생화인데 목이 나무에 땔감을 주는데 목이 화를 만났으니 매우 신났죠. 막 활활 타오르겠죠. 갑목이니까 타는 스케일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도끼자루 썼는지 모르고 내가 소진되는지 모르고 깨춤을 추는 거예요. 말하자면 갑오는 내가 한다. 라는 그런 내가라는 이 주도적인 면이 있죠. 사주명식이 신강하면 강하면은 더 그렇고요. 이 갑오는 말하는 업상, 나를 드러내는 업상이 좋고요. 가만히 앉아있는 사무직 절대 못하는 그런 일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갑오입니다. 갑진, 갑술은요, 갑목이 토를 만났어요. 토기운은 연결자 역할이라 토기운이 사이사이에 있으니까 한 개는 아니에요. 갑목 입장에서는 두 개고요. 목은, 나무는 뿌리를 내려서 토의 양분을 취하려고 해요. 그래서 목극토라고 하죠. 갑목이 토의 영역 확장을 하는 거예요. 갑목이 내가 극한다. 내가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주어이니까 얼마나 적극적이겠어요. 갑목이 기운이 강하다면 금상첨화겠죠. 갑진, 갑술. 이 목이 나무가 일단 토를 만났어요. 토의 지질적인 성향은 둘째치고라도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으니까 얼마나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숨기기도 좋고 심리적으로도 재물 축적의 욕구가 매우 강하죠. 갑목 입장에서는요, 재물적으로 포텐 터지는 포지션이 이 갑진, 갑술 여기에요. 단지 돈만 많으면 무조건 장땡이냐 하면 그건 아니죠.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전 좋은데?
다음 목기운이 금기운을 만나요. 갑신이에요. 금기운은 쇠, 도끼, 칼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고 바위, 광물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도 있죠. 여튼 금극목이에요. 금목 상징이라고 했고요. 금기운이 나를 치는 거예요. 목기운이 나를 물론 싹싹싹 가지치기 해주면 아주 좋죠. 근데 가지치기, 머리숱치기 뭐 또는 머리 예쁘게 머리 단장하기 이런 게 아니라 내 목을 따려 한다면 또는 나의 옆구리에 도끼가 들어온다면 완전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해서 갑신일 때 이 사주팔자에 금이 많거나 또는 대운, 일년운에서 또 태가에서 들어오면 멘붕이 오는 거예요. 갑신이 신약하다 그러면 진짜 멘붕인 거예요. 그러므로 갑신은 일단 자세가 각이 좀 잡혔어요. 왜냐? 앉아있는 곳이 편안하질 않아. 눕고 싶어도 누울 수가 없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 눈도 매우 중요해요. 여러모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해서 직업적으로도 융통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원리 원칙인 곳에 가면 아주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목 다 했습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간목으로 천간, 지지의 합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전체를 이렇게 계속 같이 보면서 공부할 거예요. 처음은 좀 더뎌도 나중에는 1초 만에 눈에 들어오죠. 간목 그러면 파노라마 같이 다 나오는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고요. 오늘은 오행으로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는 십성, 십이운성, 신살 뭐 이런 것까지 같이 공부해서 들어가면 완전 해석이 더 다채로워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재밌어요. 벌써 제가 다 기대가 되나요? 제가 체력이 좀 돼야 되는데 많이 먹어야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은 을목을 하겠습니다. 목요일에 만나요. 목요일 사주.